소화기내과의 부자설입니다. 이미 질병에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뭐 응급상황과 관련된 얘기, 그 생활과 관련된 얘기와 더불어서 그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다 이제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도 앞에서 들었던 내용과 많은 부분은 겹칩니다. 많은 부분 겹치고요.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고, 실제로 이제 저기 오신 분들이 이제 직접 복용하는 약들도 있고요. 앞으로 이제 복용할지도 모를 약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소개하고, 지금 치료약들, 내과적 치료에서 중요한 약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증 장질환의 치료 목표는 이제 단지 염증 조절 이런 차원을 넘어가서는 이제 상처가 치유되고 면역 기능을 회복하게 되고 조직 파괴를 없애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병이 완치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병을 좀 관리하는 개념으로 가게 되거든요.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다른 여러 가지 만성병들 많잖아요.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것들 계속 관리하는 것처럼 이 병도 이런 만성병으로 병을 이제 관리하는 측면으로 가게 되는데, 치료를 통해서 증상과 염증이 가라앉은 상태를 유도하고 그 상태를 좀 안정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점막 치유라는 개념이 좀 도입됐는데, 증상은 없다 할지라도 내시경 소견상에서는 좀 많이 좀 염증이 심한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내시경상에서도 깨끗한 모습을 보이는 걸 기대해 보는 게 목표가 될 수 있겠고, 그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합병증, 앞에 들었던 것처럼 협착이나 뭐 천공, 아니면 뭐 심한 출혈 이런 것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술 같은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 병원에 입원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목표가 될 수 있겠고요. 결국에는 이제 좀 정상인과 똑같은 삶의 그런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 이게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치료 아까 그래서 말씀을 약간 소개를 들었는데, 이전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단기적으로 약을 이제 질병 상태에 따라서 치료 약제를 올려가는 방법이 있겠고, 이제 처음부터 강한 약을 써가지고 이제 약을 조금 줄여나가고 조정해 나가는 방법. 우리나라 보험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좀 강한 약을 쓰는 거는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치료의 피라미드를 보면 이렇게 염증 조절되는 항생제 시작을 해보고, 스테로이드를 써서 조금 더 이제 면역을 억제하는 것들을 시도해보고, 그다음에 면역 억제제를 또 쓰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생명적 제제라고 하는 좀 고가 약제까지 쓰는 이런 치료를 올려가는 이제 스텝업 치료, 그래가지고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이제 처음부터 강한 약을 써가지고 이렇게 이 생명약제를 처음부터 쓰는 걸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나온 여러 연구 중에서는 처음부터 강한 약을 쓰는 게 좀 더 치료에 있어서의 경과가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많은데, 국내 이제 보험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아직은 그건 못할 수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조기에 좀 더 약제를 빨리 스텝업 시키자, 단계를 올리자라고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약제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뭐 가장 많은 분들이 아마 복용하고 계실 약인데요. 염증 조절제로서 제품명으로 구분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아사콜부터 콜라잘, 뭐 펜타사, 메자반트, 사라조핀. 먹는 약도 있지만 저약이나 관장하는 약제, 물약 형태도 있을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궤양성 대장염 1차 치료제로 많이 사용되는데, 내지는 좀 경미한 형태의 크론병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아마 많이 보셨던 약제일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관장한 약체 용량도 이렇게 물약 형태로 이렇게 아사콜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펜타사의 관장약들이 있을 수 있는데, 좌약도 있을 수 있겠고요. 용량은 이제 초기에는 좀 양이 많이 쓰게 돼서 한 4g까지 쓰게 되고, 좀 안정되면 뭐 2g 정도로 좀 낮춰보고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은, 이 염증 조절제의 부작용은 별로 심하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한 약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렇지만 뭐 두통이라던가 복통, 메스꺼움, 설사 모두 발생할 수 있겠고요. 탈모나 피부 발진, 빈혈
드물지만 이제 콩팥이 좀 망가진다거나 아니면 췌장염이라던가 아니면 폐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제 피 검사를 통해 가지고 신장 기능이라던가 간 기능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스테로이드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뭐 이제 상품명은 뭐 이제 솔론도라던가 그 외 여러 가지 유사한 약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관장약으로는 엔터코트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주사자 형태로서 이제 입원하시면 먹는 약이 아닌 주사 형태로도 스테로이드를 투여할 수가 있겠고,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가지고 있겠고요. 좀 심한 이제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의 1차 치료로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겠고, 초기에 이제 반응을 하게 되면 뭐 한 3일 내지 한 4일 정도만 투약해도 반응을 해서 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거는 유지할 때 쓰는 약제는 아니기 때문에 재발에는 뭐 반응을 조금 재발 억제하는 반응은 좀 약하거든요. 계속 유지하지는 않고 일시적으로 조금 심할 때 좀 단기적으로 사용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은 오래 사용하게 되면 많이 생기는데 얼굴이 달덩이처럼 된다거나 아니면 여드름, 그다음에 뭐 이제 소화성 궤양도 많이 발생할 수 있겠고요. 고혈압, 목내장, 뭐 그다음에 이제 고혈괴사까지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그 장복하는 거는 권하지 않습니다. 소아의 경우에서는 또 오래 먹게 되면 성장 장애가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단기로 처방하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면역 억제제는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이런 면역세포의 기능을 억제하는 건데, 스테로이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대신 스테로이드를 끊어야 되는 그런 환자들에서 스테로이드 양을 줄이거나 끊을 당시에 한번 약을 병합시켜가지고 사용해 볼 수 있겠고요. 조금 이제 제한점이 있다 그러면 약효 나타나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한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효과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을 좀 지켜봐야 된다고 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뭐 중증 부작용을 할 수 있으면 골수기능 억제가 있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면역이 떨어져가지고 2차 감염이 오고 그로 인해 가지고 뭐 심한 폐렴이라던가 심각한 이제 감염증이 걸릴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뭐 부역이나 구토, 발진, 탈모도 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머리가 좀 많이 빠진다 라는 얘기 하시는데, 심한 경우는 완전히 탈모가 되신 분도 계셨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약제에 의한 탈모는 약을 좀 줄이거나 끊으면 다시 다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거고요. 근데 이런 부작용 때문에 2, 3개월마다 좀 피 검사를 좀 해봐야 되겠고요. 이제 얼마나 부작용이 나타나느냐, 그 중요한 걸 좀 보면, 사망하는 경우가 한 10,000명당 15명, 0.15%가 되겠고요. 악성 림프종이라고 해서 이제 악성 종양의 한 종류인데, 이게 나타나는 경우도 한 0.04%, 이로 인한 또 사망도 한 0.02에서 0.02 정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위험 척도라는 걸 해가지고 한번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000명의 환자가 1년간 약을 복용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갖다가 이제 숫자로 해가지고 표시해 본 건데, 이게 다 10,000명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악성 림프종은 이 10,000명 중 4명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빈도만 따지면 상당히 낮습니다. 교통사고 당할 것보다 더 낮은 확률인데, 나한테 당하면 또 100%가 되는 거니까 위험성은 조금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 중에 사망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한 2명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종양괴사인자라고 하시는 조금 이제 주사약제이긴 한데요. 레미케이드, 휴미라, 심포니 가장 이제 많이 사용되는 약제가 되겠고요. 이 주사약제로서는 이제 염증 장질환에 관여하게 되는 그 종양괴사인자를 억제해서 아주 강력한 염증 억제 작용이 나타납니다. 이제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거나 스테로이드를 줄일 수 없는 환자, 약제를 좀 끊어야 되는데 계속 이 안 좋은 약제를 끊을 수 없는 환자에서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레미키드는 크론병이나 이제 궤양성 대장염에, 휴미라는 크론병, 대장염을 사용할 수 있겠고, 그나마 가장 최근에 나온 심포니라는 약제는 궤양성 대장염에만 적응증이 되고 있습니다. 약제는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뭐 레미키드나 뭐 렘시마, 휴미라, 뭐 그다음에 심포니 이렇게 약제가
간략히 보여드리고요. 부작용은 조금 위험한 것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악성 림프종이 10,000명당 한 2명, 그 다음에 이 병합을 하게 되면 10,000명당 한 4명까지 늘어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심각한 감염으로 인한 사망이 한 10,000명에서 40명까지 나타날 수 있겠고, 가장 흔한 건 결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10,000명당 한 200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환자를 사전에 좀 평가를 하고, 그거에 따른 이제 그 약제 선택을 좀 고민하게 되겠고요. 약을 투여한 다음에도 주기적으로 좀 환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생제를 소개하면은 메트로다졸과 시프로베이, 뭐 요즘 그 외에도 뭐 3세대 세파로스포린이라는 약제도 사용을 하게 되긴 하는데요. 크론병에서 누공이 있거나 항문주의 누공, 농양이 있을 때의 1차 치료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메트로다졸은 좀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조금 부작용이 조금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이제 손발이 저리는 이제 말초신경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좀 발생하게 되면 또 약을 이제 끊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조금 이 회복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분들이 좀 고생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FDA 공인을 받은 약제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항생제, 염증 조절제, 그 다음에 뭐 스테로이드, 면역 조절제, 항주간기사 인자, 그리고 이제 항인테그린이라고 해서 면역세포를 부착하고 이동항을 억제하는 그런 또 약제가 있습니다. 국내에도 뭐 들어와서 사용되고 있고요. 이렇게 약제로서는 이런 것들에서 대별해 볼 수 있을 거고요. 현재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약제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염증 장질환에 한번 걸리게 되면 지속적으로 이제 악화 호전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속 병을 좀 관리해야 되고 평생 이제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잘 치료할 수 있을까, 그런 약제들은 이제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또 주제이기 때문에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크게 말씀드리면 염증 전 단계에 있는 여러 가지 인자들을 억제하는 그런 약제들이 개발되고 있고요. 항염증 경로로 해서 내가 염증을 조금 이제 내 몸에서 이제 뭐 방어하는 것들을 늘리기 위한 그런 것들의 약제들도 개발이 좀 되고 있고, 앞에서 잠깐 나왔지만 이런 면역 세포가 어디 이제 그 장관에 붙는다거나 이동하는 걸 억제하는, 그걸 통해 가지고 면역을 억제하는 약제도 현재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줄기세포 많이 들어보셨죠?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세포 치료, 누공에서 하는 세포 치료 이런 것들도 한번 시도가 되고 있고요. T 면역세포를 조금 더 이제 증진시켜 가지고 치료에 한번 이용해 보자라는 그런 시도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변 이식이라고 해가지고 대변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세균총들이 모여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몸에다가 이식을 하는 것도 한번 좀 이제 시도는 되고는 있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형태의 약들과 치료 방법이 시도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나아가는 치료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제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이런 주사약제, 그런 약제들을 그냥 단순히 하나만 쓸 게 아니라 좀 더 병합하는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있고요. 약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해서 염증이 심한 부위에다가 약을 잘 도달할 수 있겠느냐, 그런 도달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점막 염증을 억제하면서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 염증 억제하다 보면 또 부작용이 또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잘 조절해 가지고 이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죠? 환자에 따른 맞춤 치료, 이제 뭐 정밀 의료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염증 장질환에서도 환자의 특성에 따라서, 그리고 위험 요인에 따라 가지고 그걸 환자에 따른 맞춤 치료, 정밀 치료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도입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슬라이드입니다. 이제 경과가 좀 나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이 있는 것들, 공통적인 것들은 이제 뭐 나이가 젊을 때 발생한 것 내지는 심하게 발생한 경우,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러면 조금 더 약을 더 적극적으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좀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치료를 한번 조금 현재까지 하신 치료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제 궤양성 진염이나 크론병인데 위험 인자가 없다 그러면 기존의 이제 치료 방법을 갖다가 그냥 단기적으로 올려가는 스텝업 치료를 권해볼 수 있겠고요. 장관 크론병인데 위험 인자가 좀 있다 그러면 스테로이드라던가 아니면 면역조절제를 처음부터 조금 사용해보는 걸 시도해보고 반응이 없으면 빨리 그 다음 단계로 올려보자 라고 하는 것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누공이 동반된 크론병 내지는 복합 누공이라고 좀 누공이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뭐 농양이나 이런 것들과 같이 나타나게 되는 것들이라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 그 누공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과 더불어서 이제 TNF 제제, 항종양 괴사인자 억제 약제를 해가지고 그 병 앞에서 한번 치료한 걸 시도해 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에서 위험인자가 같이 있다 그러면 면역제제와 항종양괴사인자를 같이 치료한 것을 해서 조기에 도입해 보자라는 형태로 지금은 치료 방향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치료만 잘 받으면 좋아질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 경과를 조금 보여드리면 이제 우리나라 데이터는 아니고요. 서양에서의 이제 그런 데이터인데 질병을 한 20년 이상 봤습니다. 봤더니만은 초기에는 그런 이제 수술을 하지 않고도 잘 지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환자의 약 한 20%에서는 대장을 잘라내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크론에 대해서 자연 경과를 보여드리면 진단 당시에는 염증 형태로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장이 좁아지거나 장에 구멍이 나는 성공이나 누공이 생기는 이런 관통형으로 변화가 되는 합병증을 발생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겠고 이게 한 20년 지나게 되면 약 90% 가까운 환자에서는 합병증이 동반된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 또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하면 또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위험한 얘기만 하냐고 그런 말씀 하시는데 알고는 계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절반 정도의 환자는 별 문제 없이 평생 사십니다. 네. 나머지 절반은 질병이 계속 나빠지거나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이제 치료를 받는데 불편한 데가 없다고 하지만 그럼 어떻게 다 괜찮은 것인가? 아까 보셨던 슬라이드입니다. 이게 빙산이 흔히 많이 설명이 되는데요. 보통은 이 아래쪽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아래쪽 수면 아래에 있는 게 훨씬 더 크거든요. 따라서 증상이 없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조금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이게 피 검사하고 내시경, 그 다음에 뭐 CT나 MRI 같은 그런 영상약 검사, 그 다음에 대변 검사, 대변 이제 칼포테이팅을 대표적으로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접종 장질환 치료를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예전에는 단지 증상만 좀 소실하는 걸 목표로 잡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은 더 나아가서 내시경을 봤을 때도 깨끗하게 점막이 좀 회복된 상태까지 점막 치유까지 목표를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환자의 위험 정도에 따라 가지고 환자가 뭐 위험 인자가 많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적극적인 치료를 시도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그렇게 치료를 좀 더 서두르는 것들 고려해 봐야 되고요. 그러려면 이제 먹는 약만이 아니라 주사약제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치료가 잘 됐는지 상태 괜찮은지를 잘 모니터링해서 이제 장을 잘 치유해서 정상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강의를 듣고 나시면 뭐 또 이 강의 외에도 또 궁금한 게 많으실 거거든요. 그래서